오늘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는 대신 그동안 43개의 사연을 지나오면서 제가 줄곧 품고 있던 질문 하나로 이 라디오를 매듭지어 볼게요. 매번 회사 얘기, 연봉 얘기, 비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밑에는 늘 같은 물음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는 일이 앞으로 어떤 쓸모로 이어질까 하는 물음이요. 그 답이 이제 조금 보여요. 70몇 년 전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학자가 일본을 연구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국화와 칼. 서양은 죄의 문화래요. 내 안의 양심이 기준이고요. 일본은 수치의 문화래요. 남의 시선이 기준이고 은과 길이 일이. 그러니까 보은과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받은 은혜는 갚고 자리에 맞는 의리는 지키는 거죠. 국화와 칼을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 여기 왔던 사연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막 들어오신 분들 사연부터 볼게요. 국비 과정으로 준비하시던 분, 파견으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으시던 분, 다들 일본 회사의 위계 질서 안에 어디부터 발을 들여야 할지 살피고 계셨더라고요. 자리 잡고 몇 년 지난 분들은 결이 좀 달랐어요. 3년째 연봉이 그대로라던 분, 존재감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던 분, 그건 회사 안의 등급 구조 안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아 답답해 하신 거였고요. 관리자가 되신 분들 얘기는 또 달랐어요. 회사 결정이 왜 이리 더디냐고 답답해 하시던 분, 그 더딤이 바로 보은과 의리를 지키는 절차였던 거예요. 일본 방식이 갑갑해 내 식대로 하고 싶다던 분, 그건 사실 위계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싶다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국화와 칼 한 권이 신입이든 관리자든 여기서 겪은 답답함의 절반쯤은 설명해 주더라고요. 국화와 칼은 책 속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매일 부딪히는 게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절차, 호렌소예요. 저도 처음엔 호렌소를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호렌소가 딱 보은과 의리예요. 내가 맡은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알리고 물으면서 나누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호렌소 절차를 문서로도 촘촘히 남겨요. 뭐든 매뉴얼로 만들어두는 문화가 있거든요. 예전엔 보고할 게 많지 않았어요. 내가 맡은 아주 작은 부분만 정확하게 전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뤄야 할 데이터 자체가 늘어나면서 보고해야 할 내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도 많아지고 얽힌 맥락도 많아지고요. 저는 그 부담이 AI 시대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도구를 정확하게 써서 서로가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계속 정리해 둘 수 있다면 그 복잡하고 긴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종합상사는 사내에 쌓인 방대한 매뉴얼이랑 지난 거래 기록을 AI가 그대로 학습하게 해서 직원이 평소 말투로 물으면 AI가 여러 자료를 뒤져서 답을 정리해 주는 걸 회사 전체에 들여놨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촘촘한 기록 문화가 AI한테는 오히려 아주 좋은 재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봐요. 매뉴얼과 호렌소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절차에서 사람과 AI가 같이 쓰는 절차로 옮기고 다듬는 역할이요. 아직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다만 저는 매뉴얼 문화와 AI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본 매뉴얼 문화를 배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AI 기술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매뉴얼 문화를 그냥 적응해야 할 문화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다음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국화와 칼을 그냥 알무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연들을 보면 이 위계 질서를 이해하는 만큼 자기 자리를 넓혀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화와 칼을 안다는 건 그냥 교양이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식이에요. 일본 사실 이런 재편이 처음이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때 한번 크게 갈아엎었어요. 칼 찬 사무라이들이 하루아침에 칼을 뺏겼어요. 1876년 패도령이라고요. 근데 사무라이 상당수가 관료로 기업 창업자로 자리를 옮겼어요. 칼로 유지하던 위계와 충성을 이번엔 서류와 조직으로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1945년 전쟁에서 지고 나서 또 한 번 다 갈아엎혔어요. 이번엔 다른 나라 군대가 몇 년을 통치했고요.
그때마다 일본은 있던 질서가 통째로 흔들려도 그 질서를 이해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으면서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지금을 세 번째 재편으로 봐요. 이번 계기는 배도 전쟁도 아니고 AI예요. 근데 이번엔 그때처럼 하루아침에 요란하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에서 누가 오늘부터 다 바뀐다고 선언해주는 날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회사마다 부서마다 조용히 하나씩 도구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알아채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본은 이 흐름에서 뒤처져 있지 않아요. 최근 한 해 사이 일본의 AI 사용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빨랐대요. AI 재편은 일본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 변화를 몸으로 느껴요. 예전엔 사람 몇이 붙어서 며칠씩 걸리던 일이 이제 말 한마디로 풀리는 걸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고 두 단계로 온다고 봐요. 처음엔 있던 시스템 옆에 AI를 붙여서 서로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단계고요. 그러다 차츰 AI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하는 방식인 AI 네이티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단계와 AI 네이티브 단계, 이 두 단계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봐요.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옛 시스템이랑 새 도구를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네이티브로 넘어갈 때도 헤매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국화의 힘이 쓸모를 찾는다고 봐요. 상황에 맞춰 섬세하게 자신을 다시 맞추는 힘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하이브리드에서 네이티브로 건너가는 법을 살피는 쪽이 더 맞는 시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직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봐요. 회사 하나를 옮기는 일보다 앞으로 업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헤아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먼저 그려보는 일이라고요. 이번 시즌 사연들을 다시 보면 다들 이 전직 준비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고 계셨더라고요.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트신 분은 개발만 하던 손에 사람과 조직을 읽는 눈을 더하신 거였어요. 관리직에 오르신 분들 중엔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팀을 이끄는 법을 새로 익히신 분들도 있었고요. 독립을 택하신 분은 회사 하나의 틀 대신 자기 이름으로 가치를 매기는 쪽을 고르신 거였어요. 방식은 다 달랐지만 전부 있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자리를 새로 만드셨다는 점은 같더라고요. 비자를 미리 갖춰두신 분들도 승진 타이밍을 재보신 분들도 사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자기가 여기 계속 있을 자격과 역할을 먼저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보고 있어요. 요즘은 직무 사이의 경계 자체도 흐려지고 있거든요. 예전엔 개발은 개발자가, 기획은 기획자가 딱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AI가 웬만한 도구를 쉽게 만들어주면서 개발자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기획자가 프로토타입을 직접 코딩해보는 일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경계도 같이 옅어지는 거예요. 내 담당이 아니라서 몰라도 됐던 부분이 이제는 나도 조금은 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이 라디오를 시작할 때 사다리 하나를 그렸었어요. 주니어, 시니어, 매니저, 그리고 그 이후 한 칸씩 올라가면 정상에 닿는 그림이었죠.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는 그 사다리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계 상황이 바뀌면 사다리의 칸수도 달라지고 어쩌면 오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이 더 이상 고정된 꼭대기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 그게 그때그때의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오르는 법보다 정상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계속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절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근거보다는 그냥 제가 그려보고 싶은 풍경이에요. 호렌소가 왜 있는지 아세요? 결국은 정확한 전달이에요. 내가 아는 걸 옆 사람도 정확히 알게 하는 것, 중간에 말이 흐려지거나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저는 몇 년 뒤에 이런 장면을 그려봐요. 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 옆에 AI가 하나 켜져 있어요. 제가 지난달이랑 비슷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려 하면 그 AI가 지난달엔 이런 이유로 일정이 밀렸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조건인가요? 하고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 놓칠 뻔한 걸 대신 짚어주고 제가 급하게 얼버무리려던 말을 더 정확한 말로 다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결국 더 정확한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촘촘히 확인하고 넘기는지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옆에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앉아 있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더 정확하게 일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을 이해하면서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AI가 지금의 업무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저는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이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준비,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게 다음에 당신이 설 자리예요. 다음 시즌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볼게요. 그럼 다음 시즌에서 봐요.